철강주 요즘 좀 많이 소외됐는데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포스코 얘기하면 약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니 왜 뜬금 갑자기 포스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을 보신 거예요? 일단은 이 포스코를 가져온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상당 한 10% 정도는 열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좀 크래프톤과 상반된 내용이죠, 어차피 보면.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자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좋게 본다. 지금 기술적으로 10% 정도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포스코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포스코가 밑에 매김하게 되고, 그리고 포스코 밑에 있던 자회사들 역시 포스코 홀딩스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를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포스코는 상장되지 못하고 비상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이제 12월 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물적 분할인가, 왜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인가라고 네.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했고, 네네. 그리고 발표되기 전까지도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과 동시에 주가는 좀 크게 하락했던 국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도 매도를 크게 하면서 한 4%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럼 물적 분할을 할 시에 우리가 안 좋은 점을 알아야겠죠. 왜 물적 분할이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주회사들이 이런 그 사업 자회사가 비상장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비상장에서 상장을 했을 시에는 이 지주회사들의 가치가 희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주회사가 운영한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 할인율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 지주회사들의 굉장히 안 좋은 그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돼서 이 물적 분할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포스코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만 남겨두고 다른 회사들은 비상장으로 넘겨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남겨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안 좋은 사례들을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네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한 우리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네.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의 또 아까처럼 당근처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이제 그 젖소를 키우는 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네. 네, 저는 블로그에서 그 어떻게 좀 묘사를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하나의 예를 발견했는데요. 네네. A라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젖소를 키우고요. B라는 사람은 투자자입니다. 근데 A라는 관리자 사람이 젖소를 2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네. B야, A에 투자하면은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우리는 생산할 수 있고 그걸 판매할 수 있다. 더불어서 젖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우리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가 좋은데? 그럼 나는 그냥 송아지는 필요 없고 그냥 우유만 판매하더라도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젖소가 갑자기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옳거냐고 땡큐잖아요. 근데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낳았으니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그 사육비도 들고 그리고 뭐 키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하다. 투자를 좀 더 해라, B야.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합니다. 네. 송아지의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송아지도 나중에 크면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겠고 또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A 관리자가 B야, 나 너무 키우는데 힘들다.
젖소를 팔겠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팔아버리는 거죠.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젖소를 팔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가 젖소를 판매할 때 젖소에 대한 그 지분을 주면은 인적 분할, 젖소에 대한 지분을 주지 않으면은 물적 분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B는 열심히 A에 투자를 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물적 분할. 지분을 받으면은 인적 분할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안 좋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인적 분할을 좀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과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사례들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한 기업이 있습니다. SK. 그렇죠. 네, SK텔레콤과 그렇죠. SK스퀘어. 맞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가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최근에 이제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지분을 100%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에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LG화학은 에너지솔루션을 지분을 100% 들고 가지만 개인 주주들은 한 주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젖소와 비교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58조 원 정도가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조 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기 시작하면 지분율 100%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 70조 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돈 번 셈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한 주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네. 결국에 개인들을 돈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좀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물적 분할의 예였고요. 네네. 근데 이를 통해서 주가가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한과 동시에.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있었고 역시 SK이노베이션 역시 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발표하자마자부터 주가의 하락세가 면치 못했다라는 우리 두 가지 예를 시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포스코는 어떨까? 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미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는 해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정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사이드 장치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 비상장의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이 투자의 심리가 포스코에 대한 투자의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기술적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저의 결론인 거죠. 네, 네. 과거에 이제 물적 분할한 기업들이 얼마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서 포스코도 그래서 조금 아직 믿을 수가 없고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그러면 오를 수 있다고 보신 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신 거죠.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국면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도 당연히 개인 투자들 역시 그다음에 기관들도 역시 레포트를 진짜 안 좋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투자의 심리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통해서 우리 중장기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주주가치 재고가 굉장히 확실히 해소가 되고 나서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뭐 단기적인 매력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한 5% 10%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중에서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면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인 반등만 먹지 이거는 쭉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는 조금
아니다.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종목으로 그래서 이제 포스코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얘기와 김한철 연구원과 함께 나눠봤네요. 같이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